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학년도 후기 한양대학교 9월 입학에 관한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정말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2년 전과정 학생들에게는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양대학교가 전형 시기를 약간 뒤로 늦춤으로 인해서 앞쪽에서 많은 대학들을 이미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사실 기회가 좀 없어졌겠지만 한양대학교를 좀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전형 일정부터 각종 서식까지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부분이 5번, 6번 상황입니다. 5번, 6번 상황. 네, 그리고 8번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형 일정을 보시면 이제 이번 주 시작했죠. 시작해서 5월 6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인데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IB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IB 파이널 시험도 봐야 되고 AP 보는 친구들도 AP 시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로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도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볼 것을 권합니다. 전형 일정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5월 6일 그리고 서류와 그다음 여러 가지 우편 제출물들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금요일까지 수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편도 그날까지 도장이 찍히면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하는 날짜도 충분히 있으니 좀 고려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모집 단위를 좀 보시면 실제로 이제 한양대학교는 3특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집 단위가 계열별 모집입니다. 그런데 12년 전 과정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단위가 학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3특의 경우에는 가기 어려운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12년의 경우에는 문호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한양대학교의 수준이 정말 좋은 높은 수준의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대학에 붙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 붙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게 더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뒤로 있다 보니까 12년 전과정 학생이 한양제를 갔다 그러면 약간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무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지원해서 합격한다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예체능 계열이에요. 예체능 계열인데 실제로 3특에서는 예체능 계열을 거의 선발하지 않는데 12년은 이렇게 예체능을 선발합니다. 뒤에 선발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의 건축학부는 5년, 그 다음에 전기 생체공학부는 진급시에 2학년 진급시에 전공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기생체공학부는 사실 굉장히 아주 많이 선호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른 대학들보다도 이런 쪽에 좀 더 기회가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 미래자동차공학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학과죠. 네, 나머지 학과들도 여러 굉장히 좋은 학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학 기준을 한국어로 진행하는 교육, 즉 한국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9월 전형에서는 사실 한국학교의 지원자들은 지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 영어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면 괜찮지만 바이링구얼을 하고 있거나 또는 로컬 학교인데 영어로 진행된 학교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학교에다 사전에 대학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플 성적 이런 걸 제출하라는 게 없고 오히려 토픽 4급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로컬 학교를 다닌 친구들의 경우는 이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IBT 100점 정도의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을 좀 보시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체는 서류평가 100%입니다. 서류평가 100%. 그에 반해서 음악대학이나 예술체육대학들은 전 단위가 작품심사예요. 작품심사. 네. 그래서 여기서 예체능에서는 이제 무용학과가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체능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스포츠 산업이나 연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품 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돈하지 마시고 무용학과의 경우는 작품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작품 심사 100%라는 말은 여기 나타난 것처럼 자기소개서나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심사 기준은 12년 전 과정의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어머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5번과 6번에서 제출 서류 목록 및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읽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래서 출력하면 출력물 페이지에 나가면 출력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또 어떤 건 우편으로 제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님들이 구분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우편으로 내라. 그래서 한양대는 이전의 다른 학교들하고는 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나 기타 활동 증빙 자료만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말, 여기 표현 중에 출력물 페이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출력물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이미 원서를 접수해 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원서를 접수하고 결제가 다 끝나고 나면 따로 생기는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결제하기 전에는 그 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제를 하고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생기는데 그 페이지에 가면 이걸 출력하세요 라고 써있는 페이지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출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일단 밑에 있는 이런 서류들 학력조회 동의서 같은 경우는 출력해서 사인한 다음에 원본 제출하라고 돼 있죠.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출입국 사실증명, 그 다음에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모두 다 우편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서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 밑으로 가면 한 항목씩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항목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출 서류 방법의 첫 번째, 입학 원서, 지원자기 심사 신청서, 외국학교 조사표, 네, 이 부분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거 보시고 요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우편 제출한다. 그 다음에 학력조회 동의서 여기도 보시면 재학한 모든 외국 학교에 대해서 한 부씩. 근데 교육부 인가한 제외학교는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은 3월 달에 발급한 거.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지원한 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업로드한 다음에 우편 접수. 그럼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는 맨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또 한 번 더 보시고요. 여권, 그 다음에 재학증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가끔 이제 전 출입한 경우에 연도나 몇 월에 했는지는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그냥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날짜를 입력하셔도 됐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로 그냥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학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레터를 제출해도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에게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냥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혹시 unofficial을 받으시면 이거를 스캔해서 업로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스캔만 해서 업로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 성적표는 이렇게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스쿨 리포트를 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왜냐하면 뭐 초등의 경우에는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라는 게 없고 그냥 스쿨 리포트밖에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스쿨 리포트를 제출하셔도 되는데 스쿨 리포트는 매수가 많잖아요. 장수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영상 확인하고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학교에 이런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학사 일정표는 사실 학교당 하나씩이라고 써있죠. 학교당 하나씩. 그래서 이게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전에 인터넷에 있다든지 예전 기록이 없다 하시면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를 제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학 능력 서류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어나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토픽 4급 이런 거는 로컬 학교 학생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국제학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 100점 또는 탭스 800점 이런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성적표를 제출한다. 토플을 제출한다. 그러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유용한 표입니다. 성적은 어떻게 하냐면 성적표 4번이나 그 다음에 화면을 캡처해서 올린 다음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꼭 달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 학생의 개인 점수를 꼭 확인해 보겠노라 라는 뜻이고요. 이게 안 된다 또는 뭐 이걸 주면 예전에 나의 과거의 성적이 다 드러난다. 아우 미안해 할 수 없어. 이럴 경우에는 스코어 리포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월 7일까지 도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죠. 이게 운이 좋으면 네, 대부분의 경우는 가지만 정말 정말 가끔은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성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뒤편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요거는 표입니다.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1번부터 쭉 정리해 놓은 목록표인데 이 목록표는 온라인상에서 입력한 다음에 우편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즉 표만 제출합니다. 표만 제출하고요. 활동 서류들은 이 증빙 서류들은 전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목록표만 우편 제출하는 거고요. 업로드한 다음에 그 원서 접수할 때 쓰신 다음에 출력해서 우편 접수하는 거는 표만 제출합니다. 10가지가 들어있는 표만 제출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증빙 서류, 뭐 상장이라든지 어학능력 서류라든지 또는 봉사활동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원서 접수할 때 업로드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 항목 15가지고요. 그 다음 30페이지. 다른 학교보다 조금 양이 많죠. 15가지를 다 채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안 채우셔도 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한국 학교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내시는 경우들이 있죠. 뭐 상장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는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일일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화 학력자료, 즉 뭐 토플이나 AP나 SAT, IB 이런 그런 경우들도 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데 똑같습니다. 성적표 4번이나 또는 화면 캡처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리포팅 해야 된다. 근데 IB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아직 그 IB 파이널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힘들고요. AP도 작년에 본 시험 같은 건 괜찮지만 지금 보는 시험의 경우는 성적을 제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나온 성적들만 그런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대학교 전학과와 예술체육대학의 무용학과 이 경우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연주 또는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작품을 USB에 저장하여서 2개 이상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실제로 공연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공연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소리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특히 무용학과 같은 경우는 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로는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전문적인 분들이 좀 촬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출 유의사항은 어머님들이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는데 맨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제출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머님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15번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유의사항은 6개 대학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말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등록, 이렇게 등록한다 라고 돼 있죠. 네, 등록한다고 돼 있는데, 이 등록은 사실 3월 입학이 나중에 여러 어머님들이 이제 또는 우리 학생들이 7월 달에 다시 도전해서 3월 입학이 결정되면 이 등록에 대해서 취소하면 환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했을 때 어느 학교 하나에는 꼭 등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식들이 나오는데, 여기 입학원서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 표는 아니지만 질문들이 나온 걸 입력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원 자격 심사 신청 이것도 입력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재학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재학 기간을 다 합치면 12년이 안 됩니다. 12년이 안 되는 이유는 중간에 학교를 옮겼다든지 또는 입학 날짜하고 졸업 날짜 사이에 텀이 좀 있다든지, 그래서 12년이 안 되고 11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반학기 정도가 빠진 경우에는 뭐 10년, 11개월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제를 무사히만 다 마쳤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 학교 조사표는 이미 해보신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나 이메일, 팩스번 이런 것들을 좀 잘 표시하셔야지 나중에 재학했던 기록에 대해서 확인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학력조회 동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 동의서는 한 장을 꼭 내야 되고요. 이거는 대학에다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학력조회 의뢰서는 각 대학별로 하나씩 내야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해외 학교 명이 나와 있잖아요. 해외 학교 명을 학교가 달라지면 다 다른 학교별로 하나씩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는 이제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서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보는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된 이 부분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적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여기서 빨간 부분 이렇게 이 부분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만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죠. 출력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질문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재학기간 학업능력, 이 부분은 대교협 공통 질문이죠. 그다음 두 번째, 소통, 협력, 배려, 갈등 관리, 네, 이것도 역시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대교육 공통 부분이라서 아마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은 대학의 독자적인 질문인데 2가지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학업 외적으로,
그러니까 학업 외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쓰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역경 극복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역경 극복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교로 뭐 전입을 갔는데 어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 그 참 힘들죠. 네,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얘기들을 써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이번하고 좀 겹치지 않도록 얘기를 써준다면 더 좋은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활동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여기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했던 걸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중고 때 했던 것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성이 좀 있다면 모를까 가능하면 고등학교 그리고 9학년이라고 표현되는 학년이 고등학교 외국에서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표현되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또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 1, 2, 3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활동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띄어쓰기 포함해서 30자 이내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제목 딱 적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 30자 정도로 약간의 아주 짧은 설명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록표만 제출하는 거고요. 요것만 우편 제출하는 거고 나머지 서류는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을 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써주시고 내용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 뭐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다라던가 또는 아빠 회사에서 귀국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서 같은 게 있다든지 이메일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더 첨부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사유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12년 전교육과정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해보시다가 만약 어려운 게 있으시다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나가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를 끝으로 12년 전교육과정 9월 전형은 이제 대충 끝이 납니다. 물론 더 남아있는 항공대학교나 그리고 한동대학교 이 두 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 어머님들의 관심은 이제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5월달 IB 시험, 그 다음에 AP 시험, 그리고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나고 나면 7월에 있을 3월 전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약간의 변동사항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에 시작되는 7월 전형에 있어서 뭔가 변동사항이나 또는 자기소개서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면 바로 정보들을 모집해서 어머님들께 또 새로운 형태의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